이번 시간에는 메트로 스타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리 측면에서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개발 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개발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앱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윈도우즈 런타임이라고 하는 그 개발 플랫폼이 있어서 이 위에서 개발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8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따라간다는 점, 메트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고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의 실행 환경이 그 기존의 윈도우즈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새롭게 그 구성이 됐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스토어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앱들을 스토어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윈도우즈 8의 그 윈도우즈 런타임과 같은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8의 플랫폼 구성은 먼저 윈도우즈 8의 아주 그 핵심적인 OS 서비스들이 기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스크탑 앱,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스크탑 앱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C, C++로 짠 윈도우즈 32 애플리케이션이나 C샵으로 짠 뭐 닷넷 애플리케이션, 실버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스크탑 앱에 속하고, 또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에서 돌아가는 그 웹페이지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스크탑 앱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8 실행했을 때 데스크탑 모드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윈도우즈 8의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은 윈도우즈 RT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윈도우즈 RT는 이제 새로운 메트로 스타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API 셋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 데이터, 뭐 그래픽, 뭐 디바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API들이 있고, 그 위에서 그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C, C++ 개발자면 그대로 C, C++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다이렉트엑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C샵 뭐 닷넷 개발자다 그러면 C샵을 이용해서 닷넷 프로그래밍 하듯이 앱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HTML 개발자, 웹 개발자라고 하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윈도우즈 런타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앱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행시킨 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2012 RC 버전인데요. 이제 윈도우즈 8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일단 필요한데, 두 가지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 버전이 있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정식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죠. 얼티밋 버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익스프레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8 메트로 앱을 만드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이 메트로 스타일 앱만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일반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메트로 스타일 뿐만 아니라 뭐 일반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뭐 여기서 웹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 C++를 이용해서 메트로 스타일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C# 언어로, C++ 언어로 해서 메트로 스타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블랭크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 앱은 그냥 블랭크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화면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됐죠. 이거 종료하고 다시 웹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가세요. 그러면 간단한 코드를 삽입을 해서 좀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파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 페이지에 재물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물 파일은 메트로 스타일 앱을 구성하는 UI 부분인데요. C, C++, C#,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재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는 경우에는 HTML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UI 부분을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그리드라는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 컨텐트, 그리고 클릭이라는 이름에 가진 버튼을 한번 만들 거고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달아서 새 이벤트 처리기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탭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벤트 처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건지를 여기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킬 건지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벤트 처리기 탐색 누르면 실제로 실행되는 C++ 코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코드는 지금 메인 페이지.재물 밑에 있는 메인 페이지.재물.cpp C++ 파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버튼 클릭 1이라는 함수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한 코드를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다이알로그를 하나 띄워 볼 텐데요. 간단한 다이알로그 오브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즈의 UI에 팝업, 그 다음에 메시지 다이알로그, 그리고 메시지는 가장 먼저 많이들 하시는 헬로 월드를 찍어 보겠습니다. DLG를 생성한 다음에 show async 명령을 이용해서 이 다이알로그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생성한 다음에 show async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 재물 화면에서 여기 있는 이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기 버튼 클릭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버튼 클릭 안에 다이얼로그를 생성한 다음에 버튼을 보여주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클릭을 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이얼로그 박스에 출력된 거 볼 수가 있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죠. 지금 이 실행 중인 화면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코드를 보면, 어디 갔죠? 이 부분을 출력 패널을 보면, 여러 가지 DLL들이 여기 로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여러 가지 DLL들이 로드가 되죠. C++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 내부 라이브러리들을 로드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여기 DLL들을 쭉 살펴보면 단넷과 관련된 DLL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재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단넷 프레임워크에 있었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즈 8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런타임이라는 윈도우즈 RT라는 이 API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물을 별도의 레이어의 어떤 런타임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네이티브하게 처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더 빨리 재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윈도우즈 런타임의 C++ 프로젝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C++ 프로젝트에서도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윈도우즈 RT API가 네이티브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C++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C++ 코드를 DLL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C#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데모에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트로 스타일 애플리케이션 API를 쭉 볼 텐데요. 방금 보셨던 메시지 다이알로그 같은 그런 API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바탕에는 암호화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타이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는 미디어, 뭐 플레이백, 캡처, 뭐 플레이2, 미디어 플레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뭐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해서 GPS 정보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NFC 그 칩을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드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뭐 웹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뭐 XML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에 관련된 것들,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 뭐 SMS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이 올라와서 뭐 HTML, CSS로 그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 수도 있고, 제물로도 만들 수 있고, 다이렉트 텍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본 컨트롤들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데모를 좀 볼 텐데요. 이번에는 C++ 프로젝트를 했는데 비슷한 프로젝트를 C#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C++이 아니라 뭐 C샵에 익숙하다 그러면 C샵 프로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C샵 프로젝트를 윈도우즈 메트로 스타일 앱으로 해서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 코드를 좀 추가를 해볼 텐데요. 그 C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제물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거는 그 마찬가지로 UI를 제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요. 이 제물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다시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똑같은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 잠깐 포즈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의 컨텐츠, 그 다음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뭘 넣었죠? 클릭 이벤트를 여기다 걸었죠? 클릭 이벤트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실행이 됩니다. 그 C++ 코드랑요. 그래서 여기서 탭을 누르면 다시 인텔리센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코드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버튼 완성을 하면은요, 위에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뷰에서 이렇게 클릭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클릭을 이렇게 드래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아까와 조금 틀리게 똑같은 걸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미지 태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네임은 selected image라고 하고, width 값은 400, 하이트 값도 한 400 정도 해서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죠.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좀 가려져서 예, 여기 지금 이미지가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selected image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버튼이 클릭했을 때 처리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벤트 처리기 탐색을 누르면 그 함수가 정의된 부분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버튼 클릭, 이 C샵에서 함수는 앞에 보셨던 C++ 쪽하고는 조금 다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코드를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기능 중에 코드 스니펫, 코드 조각이라는 기능을 해서 제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코드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한 코드를 삽입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줄들이 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에 필요한 사전 정의 부분이 없어서 이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 어싱크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C샵에서는 비동기 처리를 awai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wait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려면 이 함수 앞쪽에다가 async라는 거를 써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없어지죠. 그리고 비트맵 밑에 또 빨간 줄이 가고 있는데, 여기도 using이라는 함수 이걸 클릭을 해주면 빨간 줄이 없어지고 위에 이렇게 using 구문이 추가가 됩니다. 이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이미징을 using을 사용한다는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앞서 이제 피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피커를 사용한다는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async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비동기라는 방식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동기는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번 호출을 하면 그 다음 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pick single file async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게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줄이 실행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라인 바이 라인, 그러니까 라인 첫 번째 행이 실행되면 그 두 번째 행이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어싱크라는 방식은 이게 실행이 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파일을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명령어라고 예를 들면 그 파일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뭐 몇 초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그 몇 초를 대기하고 있으면 이 다음 코드를 실행하기까지 지연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싱크로너스, 그 비동기 처리라는 거는 이 명령, 첫 번째 명령이 가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사이에 두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 병행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동기화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비동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await라는 명령은 C샵에서 비동기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 건데요. 파일을 가져올 때 이걸 가져올 때까지 이 라인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는 await를 하지 않으면 밑에 라인이 그냥 바로 위에 거와 관계없이 바로 실행이 돼 버리는데 그걸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코드를 다룰 때 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보면 파일 오픈 피커라는 명령을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파일 선택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파일을 첨부할지 고를 때라든지 그런 파일 오픈 피커를 열고, 파일 피커를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 썸네일 이미지로, 그 조그마한 미리 보기 이미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시작 화면은 그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JPG, 그러니까 JPG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들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피커에 pick single file async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파일을, 멀티 파일 어싱크도 있고 싱글 파일 어싱크도 있는데, 싱글 파일은 하나의 파일을 딱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파일이라는 변수에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그게 결과가 있으면, await를 했으니까 이 결과가 있어야지 여기 오겠죠. 그래서 파일 결과가 있으면 파일을 오픈을 해서 그 데이터를 스트림이라는 데다 넣은 다음에, 여기도 await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비동기로 실행하는 건데 await를 해서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림에다 넣고 이미지 그릇을 하나 만들어요. 이미지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다 내용을 넣어서 셋소스에서 내용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물에서 만들었던 selected 이미지 태그 기억하시죠? 여기에다가 이 결과인 이미지를 소스를 넣는 거죠. 그러면 파일을 요청을 해서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선택한 결과를 데이터를 읽어와서 결과물에 넣어주는 코드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 클릭 버튼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 틀리겠죠. 클릭을 하면 파일 피커가 떠야 되겠죠. 자, 파일 피커가 떠서 포지션은 이제 픽처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썸네일 형태로 이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그 이미지 태그에다 뿌려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파일 피커라는 기능은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카메라 앱은 사진을 찍는, 너무 이렇게 화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OK를 누르면 이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사진 이미지를 가져오게 했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계해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앱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 8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윈도우즈 RT라는 API들이 그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함수들이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명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그 사용자가 보기에 기다리지 않고 막 하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즈 API가 뭐 디바이스나 OS 서비스들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점, 파일 피커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API가 C++뿐만 아니라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로도 프로젝트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랭귀지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에서 어떻게 윈도우즈 런타임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윈도우즈 런타임이나 뭐 컴포넌트들은 C++, 그리고 C# 비주얼 베이직으로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나 윈도우즈 런타임 API들은 프로젝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윈도우즈 메타데이터라는 거고요. 이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이 오브젝트나 함수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네. 이제 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의 메트로 스타일 앱은 그 메트로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혼잡한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어떤 실용적인 디자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셉을 얻어서 가져온 거고요. 실제 앱의 디자인을 보면 어떤 그 하나하나의 텍스트의 배치라든지 이미지의 배치, 그리고 UI 요소들을 간결화해서 사용자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앱을 만드실 때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실행 환경입니다. 메트로 스타일 앱 같은 경우는 기존 데스크탑 앱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앱의 인스톨과 언인스톨을 그 윈도우즈 A 플랫폼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에는 그 exe 파일을 아니면 MSI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그 컨트롤 패널에 가서 그 언인스톨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용자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 스타일 앱을 관리할 때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서 사용자가 윈도우 스토어에 접속해서